안녕하십니까. 파파의 트레이딩 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매 주말 일정이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강의 일정과 유튜브 제작 시간이 서로 겹쳐짐에 따라서 제가 강의하는 수강생들 분들에게 좀 더 충실한 내용 전달을 위한 제 체력 관리상 아마도 당분간의 유튜브 활동이 예전보다는 주기적이지 않거나 다소 거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7월의 마지막 주, 7월의 5번째 주간인 7월 24일에서부터 7월 29일간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7월의 네 번째 주는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공히 2% 중반에서 3% 중반 사이의 범위의 그런 상승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7월 월간의 전체적인 변동은 모두 2% 중반에서부터 7% 초반까지의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써 금년간의 연간 변동률은 20%가 넘는 하락에서부터 S&P 500과 코스피의 경우에는 20%보다도 작은 하락 구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한 주간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의 분석에 의할 경우 주간의 경우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목격되고 있고, 월간 역시 전주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간의 경우에는 약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거의 전주와 동일한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고, 각 종목 간의 변동 흐름은 업다운 삼각표와 노란 별표로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간, 주간, 월간의 전체적인 흐름이 매수로서 동기화되어 있고, 실제로 그간의 주가 흐름을 볼 경우에는 대략 한 5개월 정도의 최고가 부분의 영역을 밟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TBBTS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간의 약보합, 주간의 개선 지속, 월간의 개선,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고, 그 한 주간에 나타났던 개선폭의 수치는 이 값과 같습니다. 이로써 지난주에 시가총액 10개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은 3주 연속 회복되는 모습으로 지난주에 약 18조 정도의 시가총액 회복 모습을 보였고, 지난 주간 기준으로는 미국과의 흐름이, 전반적인 흐름이 동조화되는 모습이 진행되었으며, 특이한 점은 전주의 우리 시장의 상승 기록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7주 만에 상승 가능 잉태의 모습의 물증을 확보한 상태로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군들의 지난 17주간의 변화 흐름은 그래프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 욕심으로는 지속적인 변화 상승의 모습이 현재 주간의 우측 모습에서 목격되는 이런 모습들로 예약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기대를 했으나, 아직 17주간의 시간 흐름 속에서는 중기적인 흐름의 하락이 이 속에 갇혀 있어서 아직은 요원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기적인 하락 흐름 속에 갇힌 상태이긴 하지만 근 7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기준 상승 가능성을 잉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이러한 개선율에만 초점을 두고 볼 경우에서의 개량적인 분석으로는 이번 주말의 KP지수는 2423포인트 수준으로 전주와 비슷한 폭의 반등세 약 플러스 30포인트로
마감 개척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상승 탄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중요한 관찰 요소 중에 하나인 EWI, iShares MSCI 코리아 ETF의 흐름부터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흐름에 대해서 일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EWI의 일간 그림입니다. 일간 그림에서 나타나는 일간 TBBTS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일간 카운팅의 의미는 지금 상승 카운팅의 진행인가요? 하락 카운팅의 영속인가요? 카운팅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승 카운팅의 리버설 역카운팅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WI를 주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간 TBBTS의 흐름은 지난 주말로 상승의 모습이 출현되었다 라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EWI 우리나라 지수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라고 보여지는 환율, 환율의 흐름에서 가장 기축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이 화면은 일간 그림입니다. 주간 TBBT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난 주말의 현재로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TBBTS 주간으로는 매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운팅으로는 어떨까요? 지난번의 발락 4 카운팅에서 나타났던 5 카운팅은 목표 카운팅의 달성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와 즉 일도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미국 이야기죠. 미국의 iShares US Home Construction ETF입니다. ITB. 이 흐름은 과거 작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하락 추세의 흐름에 갇혀 있었으나 지난 달 후반부터 출발한 저점에서부터 이 반등 크기는 이 지속적인 하락 흐름에서 보여줬던 반등 그 어떤 크기보다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일간의 TBBTS의 흐름에서도 매수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과거 시장에서 수없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정부채 수익률, 선물시장 가격표입니다. US 10 years Treasury 일더 그래프입니다. 일간과 주간과 월간의 그림으로 그림이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눈엔 잘 안 보이나 동기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올려놨습니다. 일간의 흐름에서 TBBT 매도의 상태의 지속입니다. 주간의 흐름 역시 매도의 지속입니다. 월간의 흐름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지만 월간의 흐름도 매도의 상태의 지속입니다. 이 말은 오른쪽 축은 일드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 상으로는 수익률의 상승보다는 하락 흐름으로의 진행이 기간, 일간, 주간, 월간의 구도하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CBOE Volatility Index, VI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X의 일간, 주간, 월간 마찬가지로 그림인데 일간의 그림에서의 TBBT 흐름 하락입니다. 주간의 그림에서도 하락입니다. 월간의 경우 아직 마찬가지로 일주일이 남아 있지만 여전히 하락입니다. 이 말은 빅스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의 빅스의 상승보다는 하락의 흐름이 목격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원달러 환율의 일간 흐름입니다. 일간의 흐름도 여전히 상승 추세, 즉 원화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속되는 와중에 지난 5일 전에 나타났던 이러한 흐름이 일간 TBBT가 판단해서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매도입니다. 이 표시 자체가 유로피언 텀으로 자꾸 환율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방향성의 이야기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매도라고 한다 할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달러 기준, 즉 원화의 강세를 의미하는 거죠. 달러의 매도라는 의미입니다. 환율 자체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지난주에 언급드린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가 보여주었던 흐름에 대한 분석 방법, 평균가로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언급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 5일이 지났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5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점 표현의 5개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렇게 기표한 바이와 셀의 의사결정 시그널의 모습을 추가적으로 바이가 진행된 이후에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일간 흐름은 지속적으로 매수 상태의 유지다 라는 결론이 되겠고, 아래쪽의 이 평균가 지수의 볼록 오목점은 6만 1,000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평균 매매가가 6만 1,000원 이하가 된다 할 경우에는 단기 매도의 흐름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같은 방법의 툴로서 우리 코스피 지수에 살펴봤을 경우에는 지난 5일 동안은 달라진 바가 없을 뿐더러 아무런 변화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이의 지속적인 유지다. 역시 코스닥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조금 더 큰 보폭인 주간의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주에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 화면을 캡처해 두었겠죠. 한 주가 지나면서 위쪽으로의 상승 진행이 마킹되었을 뿐 아무 다른 특징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진행은 중기적으로도 주간적으로도 매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진행에 있어서의 매도 물정은 아직도 없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의 저항 및 상승 관점을 위한 관찰지수, 이 도표의 수치들은 7월 한 달 동안, 지난 5주 동안 달라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현재의 위치를 전체적인 지수 분포의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가만 바뀌어질 부분입니다. 현재 나스닥이 가장 위쪽의, 지난주에 살짝 12,044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이 부분에 위치해 있고, 가장 발이 늦은 부분은 코스피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7월의 저항 및 상승 관점을 그림으로 보았을 경우에 지난 주말의 위치는 여기였고 현재의 위치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 대비 상승과 하락 에너지의 크기는 상승 에너지가 훨씬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관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거리감이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림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의 화면으로 지난주 비디오 에피소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일단 눈대중으로 그림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게나마 캡처해 두었고, 지난주의 궤적은 여기였는데 이만한 부분의 위쪽 흐름의 진행이 확인되었다라는 점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난주의 위치가 여기였고, 그로부터 이만한 진행 흐름을 보였고, 현재로는 전투 지수 중 첫 번째 전투 지수는 돌파한 상황이고, 두 번째의 전투 영역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상승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위치와는 아직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S&P 500의 경우에는 현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난주에 나타난 부분이 여기였고, 그 사이에 1차, 2차의 전투 영역을 모두 돌파한 상태의 위치입니다. 이제 7월 한 주간 하면은 이제 5개의 캔들이 여기에 남아 있는데, 이 과정 중의 전개 과름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나스닥입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전투 지수에서 걸쳐져 있었는데, 모두가 첫 번째, 두 번째 전투 지수를 돌파하고 상승 에너지 크기가 하락 에너지 크기보다 훨씬 압도하는 상황이며, 상승을 인테시킬 수 있는 월간 기준입니다. 인테시킬 수 있는 지수를 마지널리 이렇게 싸움을 한 바가 있었으나, 현재로는 반락이 나타나 있는 상태로 지난주가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7월 5번째 주의 저항 및 상승 관점 주요 관찰 지수표의 요약입니다. 이 표의 수치를 이어지는 그림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코스피의 2426, 코스닥의 805포인트, 이러한 수준이 눈으로 어떤 위치인가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주에 그려놓은 그림은 이 좌측 하단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였죠. 지난주에 나타났던 주간 상승 관점을 추가적으로 잉태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파한 상황에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 2426포인트라는 싸움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코스닥 역시 좌측 하단은 지난주의 그림이었고, 지난주에 돌파가 된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며, 다음 주에는 805포인트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의 4043포인트와 12177포인트라는 상승 관점 잉태 최소 필요지수의 도표입니다. 이 부분 역시 화면으로서 표시해 두었으니 이 화면을 참조하심이 더 용이할 듯 싶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난주에 나타난 흐름이 여기까지였었는데 3922포인트라는 추가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시킨 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되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스닥의 경우입니다. 나스닥의 지난주 주요 전투 지역에서 마감된 이후에 여기였죠. 상승 관점을 잉태할 수 있는 1660포인트를 쉽사리 돌파한 이유고, 그 이후에 반락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으로 한 주간이 마감되었다는 그림입니다.
다음 주에 12,177포인트라는 저항의 요리가 주목거리라 하겠습니다. 어, 7월의 페드 금리 인상 확률에 관련된 세미 페드워치의 결과표입니다. 지난주 그림보다는 0.5%포인트 인상과 1%포인트 인상의 흐름이 좌측으로 좀 더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일정으로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페드의 금리 인상 부분이 주요 시장 이벤트이고요. 다섯 번째 주 우리나라 쪽에서는 목요일 GDP 발표, 컨센서스와 종전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두었으니 참조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인 흐름에서의 반등 물증은 있는가?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 공이 모두 해답은 yes, 있다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반등 물증 확인은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 공이 모두 yes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돌이켜보면 지난 몇 달 동안은 정말로 주식 보유자의 경우에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고, 지금까지 그 과정을 지나온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몇 달 전보다는 훨씬 덜 힘든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가 보통 어려운 점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디스포지션 효과라는 면 때문이겠죠. 너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생을 했으니 이제 본전 수준이 왔으면 원도 없다, 이제 그만할란다 하면서 조그마한 흔들림에 이제 이 매도를 하는 범하는 우려를 지칭하는 것이죠. 과거를 몇 달 전을 계속 겪어왔다 한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되는 마당에 지금 굳이 매도를 쳐다볼 이유는 없다. 단중기적인 반등, 이 반등이 추세의 커다란 반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앞으로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중기적인 그림에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역경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까지의 물정으로는 단기 중기적인 흐름은 상방 쪽으로의 추가 진행이 더 열려 있다 라는 점으로 요약 결론 드리면서 장기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